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5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어서 들어오시고.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 또 이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이제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양식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탑4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템파베이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템파베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양 팀의 2차전이 이 템파베이가 마이콜라스를 완벽하게 공략해주면서 10대 6으로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연패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 템파베이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발들이라든지 불펜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좀 아쉬웠었는데 내일 선발이 누구다? 페피엇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6번의 경기에서 148이닝 동안 1.19에서 WHP와 3.95의 ERA, 그래서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까지 뭐 익스텐션 정말 좋고요. 그리고 구위도 나쁘지 않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정말 잘 뺏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세인트루이스한 팀 자체가 타이밍을 뺏는 공에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다는 점이라든지 페피엇을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 이겨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펀치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인트루이스가 낮 경기에서도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낮 경기에서 팀 오페이스가 세인트루이스가 몇이었냐면 0.687, 리그 전체 22위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 페피엇이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에 있어서 조금 이점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피엇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리버러트로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리고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결정구로 가져가는 유형이죠. 이제 강점은 좌타자 헌팅, 아쉬운 점은 뭐 스태미나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게 뭐 압도적인 이닝을 먹어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 뭐 5이닝 정도 평균 먹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페피엇이 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세인트루이스는 리버로트로가 5이닝 정도 먹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사실 불펜에 대한 이런 뎁스 자체는 자신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템파베이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한번 들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볼티모어랑 휴스턴 보겠습니다. 자, 양팀 4차전 마지막 대상 경기예요. 휴스턴이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야무지게 잡아내면서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허덕이던 타격감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6득점까지 최근의 타격 사이클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휴스턴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볼티모어의 선발은 트레버 로저스가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가장 잘 던지고 있는 선발이고요. 이번 시즌 12번의 경기에서 76.1 동안 0.8의 WHP와 1.41의 ERA.
그래서 사실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휴턴도 사실 타격감이 다시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또 압도적인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2실점, 3실점급의 피칭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값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스펜서 아리게티가 등판합니다. 이 아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죠? 일단은 뭐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심해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두 번의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3자책 2.45의 ERA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원정 3번의 경기에서는 12.1이닝 동안 15자책 10.95의 ERA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사실 좀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2할 6푼 1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 6방, 득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 5.4득점. 그리고 사실 내일 경기장이 될 오리올파크라는 구장 자체도 타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아리게티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조금 더 낮춰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볼티모어는 생각보다 낮 경기에서 타격감이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볼티모어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뒷심 싸움 넘어가서도 지금 휴턴이 좀 문제가 뭐냐면은 불펜 과부하 1차전, 2차전, 3차전 계속해서 선발들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6이닝을 못 먹어주고 있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거슬리죠. 그래서 볼티모어가 마지막 4차전은 조금 잡아내주면서 뭐 체면은 좀 세울 수 있는 4연전 수입은 당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볼티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텍사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볼게요. 텍사스, 클리블랜드. 자, 오늘 양팀 2차전 텍사스가 생각보다 화력이 좀 잘 터져줬습니다. 10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고요. 클리블랜드 지금 몇 연패죠? 4연패까지 장줄 구간이 조금 길어지게 돼요. 클리블이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뭘까요? 아쉬운 거. 왜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6득점, 리그 전체 29위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중심 타선의 부진도 있고요.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메릴 켈리입니다. 켈리가 이번 시즌 초에 잠깐 부진했었는데 괜찮거든요. 최근에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뭐 체인저까지 생각보다 구위도 괜찮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켈리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사실 정신을 잘 못 차리죠. 그래서 사실 뭐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최근에 타격감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켈리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켈리가 텍사스로 온 뒤에 또 이제 수비에서의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뭐 잘 던져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케빈 윌리엄스가 등판합니다.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나쁘지 않거든요.
텍사스가 사실 155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는 사실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면서 윌리엄스가 던지는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투수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점차 승부 가능성,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에인절스랑 컵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 컵스. 일단 이 매치업은 양팀이 최근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에인절스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만을 챙겨갈 때 컵스는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고 있죠. 특히나 이 컵스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화력이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이 필딩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는 모습,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내일 에인절스의 선발은 핸드릭스가 등판합니다. 13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싱커가 각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먼트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어렵지 않게 맞춰주고 있고요. 투구수가 많아지고 정타 비율이 올라가고 이닝 이팅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직선 구종에 대해서 대부분의 타격감이 어느 정도의 타격감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사실 밋밋하게 들어가는 싱커는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컵스가 워낙에 발사각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핸드릭스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컵스 만나서. 그래서 이 핸드릭스에 대한 기대치는 좀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한번 가져가 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컵스의 선발은 테일론이 등판을 하는데 뭐 151kg짜리 포심, 싱커,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나쁘지 않은 커맨드, 나쁘지 않은 구위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제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닝 대비했을 때 피홈런이 좀 많긴 하거든요. 에인절스도 사실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최근 5게임에서 홈런이 몇 개가 나오고 있다? 6개. 펀치력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컵스가 핸드릭스를 공략해주면서 좀 앞서 나가면은 에인절스가 장타 뭐 한두 방 정도 쳐주면서 약간 따라가면서 마무리가 되는 느낌의 경기? 그래서 요거는 뭐 컵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애리조나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신시내티.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잭 갈렌이라든지 아니면 브래디 싱어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갈렌 같은 경우에도 3.65에서 이번 시즌 5.28까지, 뭐 싱어 같은 경우에도 3.7에서 4.18까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애리조나 선발 이 잭 갈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너클 커브,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들도 많이 맞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너클 커브도 위닝 샷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시내티는 패스볼에 충분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가장 잘 치는 구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브라든지 너클 커브 이런 구종에 또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갈렌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상성에서 좀 밀리는 감이 좀 크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선 신시내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합니다. 싱어가 사실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은데 싱커의 각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브레이킹볼을 활용해서 우타자 헌팅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좌타 라인이 좀 강한 팀을 만났을 때 부진하는 빈도수가 조금 많다는 점. 애리조나는 좌타선에 누가 있죠? 뭐 이제 스위치터 포함해서 뭐 페르도모라든지 뭐 마르테라든지 뭐 캐롤, 뭐 스미스. 이번 시즌 애리조나는 좌타석에서의 팀 오페스가 0.789 리그 전체 3위였죠. 좌타선이 강한 팀입니다. 이거 사실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갈렌에 대한 기대값도 싱어에 대한 기대값도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시애틀 애슬레틱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매치업은 사실 시애틀이 경기를 지고 왔는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뒷심 싸움을 지고 왔거든요. 시애틀이. 뒷심 싸움을 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애틀은 어느 팀과 붙더라도 뒷심 싸움에서 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애슬레틱스한테 지고 왔다? 좀 많이 아쉽죠. 뭐 전체적으로 부진 중이기는 한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내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길버트가 등판해요.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91.2이닝 동안 1.06의 WHP와 3.83의 ERA.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144kg짜리 고속 슬라이더, 뭐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이 상하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좌우로 로케이션이라든지 이 폭이 굉장히 좀 넓게 쓰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맞추는데 조금 어려워합니다. 타자들이. 그리고 이번 시즌 애슬레틱스를 만났을 때도 7이닝 동안 1실점 1.29의 ERA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었죠. 커리어 내내 좀 강했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로페즈가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페스볼에 대한 무브먼트라든지 뭐 볼끝, 뭐 구위, 익스텐션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90.2이닝 동안 뭐 정타에 대한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지는 않다. 삼진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애틀도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뭐 롤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드리게스라든지 중심 타선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7푼 8리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약간 큰 것만 노려주는 모습들,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은 상황이고, T모바일 파크라는 그 투수치나 구장 자체도 저득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1점차 승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보스턴 볼게요. 양키스, 보스턴. 자, 지금 홈팀 양키스가 1차전, 2차전, 3차전을 전부 다 내주면서 3연패 구간이거든요. 보스턴 상대로. 내일 만약에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홈에서 보스턴에게 수입을 당하는 약간 뭐 치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는 해요. 내일 양키스의 선발은 로던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브레이킹볼의 밸류가 워낙에 높고요. 안정감이 되게 좋거든요. 다만 이 보스턴 팀 자체가 어느 선수에게 강했다? 자완투수에게 강했다. 이번 시즌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59. 리그 전체 5위였고요. 로더는 이번 시즌 보스턴을 2번 만나서 이제 10이닝 동안 8자책 7.2의 ERA로 많이 약했거든요. 이거 하필 최근에 보스턴이 이제 양키스 만나서 타격감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로던을 사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뭐 잘 던지는 건 맞는데 뭐 상성이라든지 내일 경기 컨디션을 봤을 때 기대치를 좀 높게 잡아주긴 힘들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반면에 지금 보선의 선발은 더스틴 메이. 이번 시즌 싱코에 대한 각이 많이 죽어버리면서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22경기 나와서 119.2이닝 동안 1.36의 WHP와 4.59의 ERA. 그래서 좀 레파토리가 좀 단조로워요. 뭐 페스볼에다가 이제 스위퍼 이렇게 위주로 던지는데 양키스는 분명히 이제 직선 구종에서의 강점도 있는 팀이고요. 이 메이를 상대로 충분히 펀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화력전을 좀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양키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양키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주목할 만한 경기들에 대한 데이터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입들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